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을 만한 제가 찍은 컨텐츠들 대부분 관심 있으시겠지만 또 학원에서 어떤 교재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혹은 그동안 사용했었던 수준별 교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어떻게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애매한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출판사 분들께서, 저희도 사실 학원은 교사용 교재를 이제 출판사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제가 어떤 교재를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과거에 썼었던 교재들, 지금 쓰는 교재들 다 포함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했었다 혹은 교재 설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학원에 사용하는 교재, 일단 저희 학원 수업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원 수업 교재는 일단 중등부 기준입니다. 중등부. 일단 학원에서 현행 과정을 진행할 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레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레벨로 나눠지는데, 이 세 레벨이 개념, 유형, 심화로 나눠진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반 학생들도 결국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할 때 어떤 교재로 하는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 학원의 레벨과 상관없이 이런 순서대로 개념, 유형, 심화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딱딱딱 할 수가 있죠. 상위권 학생들은 개념 끝나면 유형하면 되고, 유형 끝나면 심화 학습하면 되고 그렇게 되지만, 또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을 진짜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유형을 했는데 심화를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반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크게 개념군과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유형군의 문제집, 그다음 심화군의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교재의 특성, 제가 경험한 교재의 특성 어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념 수업을 할 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쉬운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쉬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봐도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많은 양의 유형을 풀어서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저희는 제일 쉬운 책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쉬운 대표적인 책이 개념 플러스 개뿔의 라이트 편이죠. 라이트 편에 개념책과 유형편이 이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기초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중학교 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정말 쉬운 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라이트 편 문제가 전부 다 무조건 쉽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쓰는 교재를 다른 교재와 비교했을 때 쓰는 교재 중에서 그래도 라이트 편이 조금 쉬운 축에 속한다. 그래서 저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를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쓰고, 물론 다른 교재도 쓰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실력이 아주 완벽하지 않은데 중학교를 들어가야 할 때 개념 플러스 유형을 좀 쓰는 편입니다. 혹은 또 문제의 양이 다른 것보다 좀 적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편이,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저희가 개념 유형 라이트를 좀 쓸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쓰는 교재가 우공비Q의 표준편이라는 교재도 많이 씁니다. 우공비가 있어요. 사실 개념 교재로.
우공B가 따로 개념 교재로 있는데 저희가 우공BQ를 쓰는 이유는 일단 내용이 누락된 게 특별히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우공BQ는 이제 본교재 더하기 워크북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학원에서 숙제를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재 우공B보다는 개념 교재인 우공B보다는 우공BQ의 표준편을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쓰는 교재는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빨리 이해하는 수학. 빨리 이해하는 수학도 워크북과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념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 우공BQ의 표준편, 빨리 이해하는 수학 이 정도로 저희가 사용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교재의 주안점은 개념 교재는 굳이 어려울 필요가 없다. 쉬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 시작하는 학생한테 처음 뭐 센 수학을 하자 이렇게 해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개념은 책이 쉬우면 빨리 끝나겠죠. 빨리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마 요 우공BQ의 표준편이 난이도가 조금 저희가 쓰는 교재 중에는 개념 교재는 아니죠. Q라고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 어느 정도 충실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유형편, 유형별 교재, 유형별 문제들이 있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응용 문제. 유형별 교재는 저희가 이런 교재들을 씁니다. 그래서 개념 유형의 라이트 편이 있다면 거기 유형편으로 파워 주황색 붙어 있는 파워편도 쓰고요. 우공B 표준 썼는데 우공B 발전이 그 다음번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공BQ의 발전편을 유형편 교재로 쓰기도 하고 센수학도 씁니다. 신사고 출판사인데 센수학과 우공BQ 발전편은 신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신사고 자체 평가에는 사실 이 센수학이 우공BQ 발전편보다 쉽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발전편에는 대단원에 심화 마무리가 있거든요. 심화 문제가 센수학 C단계보다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공BQ의 발전편이 센수학보다 높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심화 문제를 제외하면 센수학보다 발전편이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발전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심화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공BQ 발전편도 쓰고요. 센수학은 워낙 베스트셀러니까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문제 양이 한 1200문제에서 1000문제 사이 정도 학기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 양도 충분하고 유형도 충분하고 개념편 문제도 많지만 이제 개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서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형편 문제 센수학도 저희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했었던 교재 중에 이제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라는 책이 있고 이거 다음 단계가 빨리 강해지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빨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은 사실 센수학보다 좀 쉬워요. 저희가 보기에 센수학보다 조금 쉬운데 이제 양이 많죠. 양이 센수학보다 한 200~300문제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소화하겠다. 문제는 좋아요. 문제 좋아요. 뭐 전부 다 문제 좋으니까 저희가 썼겠죠. 그래서 센수학보다 좀 더 양이 많고 이제 워크북이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쓸 때도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숙제 내기에 편리해서 빨강에 뒀습니다. 그래서 빨강에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수학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간이 충분해서 빨강에를 써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유형별 교재까지 제가 저희들이 쓰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유형을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화를 한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유형을 풀었는데 유형별 문제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으면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의미 있는 거지. 한번 봤는데 막 여기에서 70% 60% 맞히고 30% 하나도 못 푸는데 풀었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듣고 뭐 유형편까지 간 다음에 점검은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개념을 푼 다음에 점검을 바로 해보고, 개념이 정말 안 잡혀 있으면 개념을 다시 해야 되죠. 개념도 안 잡혀 있는데 유형편 들이밀어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편을 했다면 이제 심화로 들어갈 수 있고, 저희 학원에서 많이 쓰는 심화 교재는 이제 일품 많이 쓰고 하이레벨도 쓰는데 과거에 좀 많이 썼었어요. 좀 초기에. 지금은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책이 조금 편집이 조금 올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세련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고, 수학의 고수라는 책도 있고 절대 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렇게는 어느 정도 좀 난이도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난이도 나누는 거는 어떤 책의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는 게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고, 그 다음 그 윗단계의 난이도 수학이 수학 문제집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의 시는 진짜 어려워요. 수학의 신, 고난도 수학도 예전에 썼었는데 사실 지금은 다 절판이죠. 절판 됐기 때문에 시중에 재고 외에는 신규로 신규 교과 과정에 맞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까만색으로 써야 하니까. 개념 유형의 최고 수준 탑도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의 최고 수준 탑인데, 최고 수준 탑을 이쪽으로 넣는 분도 있고 이쪽에 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이 푸른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이거 1품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 수준 탑도 이쪽으로 좀 넣으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많이 쓰는 교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퍼수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 거의 이제 서점에는 없어요. 안 팔리면 생산이 안 되니까. 슈퍼수학도 있는데 저희 학원에 쓴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수학의 신, 고난도 수학, A급, 최고 수준 탑 이렇게. 블랙라벨 또 빠졌네. 블랙라벨도 씁니다. 뭐 프린트로 저희가 내줄 때도 있고 이제 한데, 이 정도가 이쪽 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센수학 여기 걸 풀었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난이도 낮은 심화책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형과 심화 사이에 끼어있는 또 다른 심화서가 있다고 하면 비상에서 나오는 최고득점 수학이 또 1품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바로 심화로 넘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에 최고득점 수학 한번 풀어보고 충분히 잘 푼다 괜찮다면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난이도 있는 교재를 설명드렸는데, 기계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는지 파악을 잘 하시고 또 난이도를 높이시고, 또 난이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되었다고 판단되면 또 넘어가면 되고, 그게 학생들한테 좋아요. 실력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냥 이거 풀었, 초등학생들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 풀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거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애 실력이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모르는데 넘어가서 더 모르고 시간은 다 지났는데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을 풀어봤다는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험보다 나는 그 책을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을 뭐 어떤 걸 푸나 이렇게 보셔야 했다면, 그죠? 어떤 걸 심화책, 어떤 걸 유형책 이렇게 풀어야 하나 이렇게 다른 애들이 푸는 것 뭐 좀 궁금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교재들이 여러분들이 좀 교재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 항상 어떤 책을 풀었으면 그 책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공부시켜야 하고, 그 공부시켜서 이 책이 어느 정도 소화가 충분히 다 되었다면 또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작업, 그런 순서로 난이도를 높여나가고, 시간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 어떤 친구가 어떤 책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게 그 학생한테 맞는 겁니다. 그걸 다른 학생은 4달에 끝내는데 혹은 2달에 끝내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릴까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좀 느리면 그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이제 그 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아이에게 맞춰서 소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사용했던 그런 교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